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쌀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아공발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대부분 피로감 등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는 남아공 의사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연구 사례가 필요하다는 반론과 전파력의 델타 변이보다 500% 높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감염자가 캐나다에서도 확인돼 북미 대륙 등 사실상 거의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확실한 전염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겨울 5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신 접종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핵심 무기로 부스터샷 확대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내년 초쯤이면 대응하는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 당국이 오늘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실내 장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 위반에는 $1,000, 세 번째 위반에는 $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5,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곳곳에서 집단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멜로즈 지역의 고급 매장과 레이크우드 지역의 홈디포 매장 등 연휴 기간에 남가주에서 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나흘째, 한국 대선을 100일 앞두고 나흘째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가동과 함께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S의 1차, 2차 공연이 대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5만여 관중이 가득 찬 소파이 스테디움은 전 세계에서 달려온 팬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1, 2차에 이어서 12월 1일과 2일 공연 티켓도 모두 매진됐습니다. 2차 공연을 앞서서 기자회견도 열었던 BTS는 그래미상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기대감과 함께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또 인종차별의 반대와 청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전력을 올스타급으로 보강한 LA 램즈는 그 이후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LA 램즈는 그린베이와의 경기에서 28대 36으로 패했습니다. LA 차저스는 덴버에게 13대 28로 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시장의 계약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있는 토론토는 샌프란시스코의 케빈 가우스만 후보를 투수를 영입했고 텍사스는 토론토의 마커스 세미언과 콜로라도 투수 존 그레이까지 영입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쾌적한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오미크론 전 세계에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수많은 돌연 변이를 지닌 매우 다른 변이라며 돌연 변이의 일부는 우려스럽고 면역 회피 가능성과 더 높은 전염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 시점까지 오미크론 변종과 연관된 사망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이전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면서 환자 수 급증, 보건 시스템 압박 대비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WHO는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최신 정보에서 오미크론이 델타 같은 다른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지 또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실천할 방역 수칙을 권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권장하는 행동 방안으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다른 사람과의 최소 1m의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서 공기질을 개선시키며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피하고 손 청결을 유지하기, 옷소매나 휴지에 대고 기침하기 등의 실천을 권고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 정부에도 코로나 환자 발생 감시와 염기서열 분석을 강화하며 게놈 염기서열 정보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를 통해서 함께 공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주말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큰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전파력, 중증력, 살상력, 백신 회피력 등이 모두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데이터가 쌓여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자체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 있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감염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백신 접종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을 진료해본 결과 대부분 피로감과 같은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는 남아공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반론과 함께 전파력이 델타보다 500% 높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증상이 특이하지만 경미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알린 남아공 의사 안젤리크 쿠체 박사가 감염자 20여 명을 진료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였고 대부분 젊은 건강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주로 근육통과 하루 이틀 정도의 피로를 겪었고 미각, 후각 손실을 경험한 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남아공 코로나 변이 연구 컨소시엄의 리처드 러셀스 박사는 위험도를 가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례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도 잇따릅니다. It's early days and we need to be careful of that, but there's no sign that it's more severe at the moment.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500%까지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미국 감염학자 에릭 딩은 남아공 일부 지역에서 최근 2주 사이 입원율이 3배 증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팬데믹을 연구해온 미국 복잡계 물리학자 야니어 바이안 박사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최초 유형보다 6배, 델타 대비 2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둘러싼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에 대항할 최선의 무기로 부스터샷을 꼽았습니다. 오늘 오미크론에 대한 대책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 핵심 무기로 부스터샷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미크론을 처음 보고한 남아공 의사들과도 통화를 가진 방역 관계자들은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지 중증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들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과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도 오미크론을 일단 억제할 전략으로 부스터샷을 꼽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파우치 소장, 콜린스 원장이 긴급 회의를 진행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한 오미크론의 치명률 혹은 감염력에 대한 추정보다는 백신 보급, 방역 기조에 대한 발표, 그리고 부스터샷을 강조하는 선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 막판에 터져나온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놀란 미국인들이 대거 백신 접종을, 즉 부스터샷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들에서 지난 주말 부스터샷 접종 열기가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어제 일요일을 맞아 부스터샷을 접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요 대형 약국 체인의 각 매장마다 늘어난 사람들로 인해 접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A의 경우에는 굳이 예약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 때나 찾아가는 워크인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곳이 많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다소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속이 대폭 확장됨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된 상황 변화 영향도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미국 사회 공포를 빼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을 내년 초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전염력이 더 강한지, 얼마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지, 현재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중요 의문이 있다며 현재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2주 정도 실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쯤이면은 이 오미크론과 관련한 백신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해 대량 공급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파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도 오미크론 유전자 변이에 맞춰서 새로운 백신 개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위드 코로나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번 겨울 5차 대유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얼마나 빨리 확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여름 4차 대유행 이후 일주일 평균 하루 7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하루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감염자는 9만 4천여 명.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5차 대유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certainly have the potential to go into a fifth wave. And the fifth wave, or the magnitude of any increase, if you want to call it that, it'll turn into a wave, will really be dependent upon what we do in the next few weeks to a couple of months. 파우치 소장은 또 위드 코로나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천연두라는 단 하나의 감염병을 박멸했을 뿐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리아, 소아마비, 홍역 같은 질병은 거의 박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집중적인 백신 캠페인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도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거의 제거할 수 있다며 이를 알리고 접종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ve heard people say, understandably, they're trying to look for a metric to give to the public, that we're going to have to start living with COVID. I believe that's the case because I don't think we're going to eradicate it. 또 오미크론이 아직 미국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여행 제한이 대응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2021년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 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팬데믹의 매우 변화무쌍한 진행 상황과 여행 제한으로 학생 선수들을 위한 가장 큰 종합 스포츠 행사 개최 불가능하다라면서 밝혔습니다. 그간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왔던 세계 선수들을 환영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매우 아쉽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50개국 약 1,600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2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포근하겠고 밤 기온은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그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겠고 목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가주의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번 한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8도, 53도, 해안 지역은 67도, 51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놀선상입니다. 웨스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선상 시에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05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윌밍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 91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사우스 선상에서 스타디움 웨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놀스 선상입니다. 게이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선상 아틀란틱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선상 제퍼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H 당국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안전지침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 본격 시작합니다. 세이프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두 번째는 $1,000, 세 번째는 $2,000, 그리고 상습 위반 업소들 네 번째 위반 시부터는 $5,000씩의 최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시 당국은 실내업소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제시와 의무화 지침을 시작했고 11월 28일 어제부터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홍보 활동 진행하면서 3주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12세 이상은 실내업소 입장 시 반드시 디지털 또는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된 사람은 야외를 이용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72시간 내에 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5,000명 이상이 모이는 LA시 대형 야외 행사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증명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영화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증명서를 매번 보여주는 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예전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최근 범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MTA 통계 자료 결과 지역 내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숫자는 최근 들어 84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숫자였던 36만 3,800명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LA 지역에서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범죄율은 1년 전과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나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년도과 비교할 때는 9%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특수협박 같은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LA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살인사건은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늘어난 바 있고 올해는 지금까지 모두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5건이나 일어났다는 의미는 열차역이나 버스 정류소 또 환승장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대중교통 이용자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열차나 버스 안에서 폭언이나 몸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집에 있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나무에 깔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건 정황이 아직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늦게 엔시노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쳤습니다. 엔시노 지역의 한 주택에 어젯밤 11시 10분경 대형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대로 덮쳤다는 겁니다. 나무가 덮친 집이 2층 집이라는 사실, 그리고 집에 있던 3명이 무사히 탈출했지만 다른 1명이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LA 소방국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망 원인을 위해서 현재 LA 카운티 검시소에 시체는 보내진 상태입니다. 어젯밤 또 랭캐스터 지역 한 주택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어젯밤 10시 30분쯤 3500 가넷 레인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총격 사건으로 여성 1명과 12살 이하 미성년자 4명 등 모두 5명이 상체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숨진 미성년 4명은 영유아를 포함한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1명입니다. 셰리프 당국은 숨진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흑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현재 구금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테말라의 20대 남성이 항공기 착륙 장치 랜딩 기어라고 그러죠. 여기에 숨어 있다가 미국에 밀입국했다 경찰에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과테말라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가 마이애미에 착륙한 직후 랜딩 기어 쪽에 숨어있던 26살의 과테말라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금 상태인 이 남성 추방 여부 현재 결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데이드에 올린 영상을 보면 공항에서 붙잡힌 이 남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과 더불어 폭력과 빈곤 등을 위해서 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으로 과테말라 시티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시간 2시간 반이었습니다. 이 2시간 반 동안 이 남성은 랜딩 기어에 숨어 있다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 수가 10,000명 선에 그치면서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0회계년도 취업 영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 추이는 2015년도 9,226명에서 2016년도 13,631명으로 급등했고 이후 2017년도에는 11,329명, 2018년에는 1,684명, 그리고 2019년도 1,713명 등 점차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인 취업 영주권 취득자가 줄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반이민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가주 지역이 2년 만에 집값이 30% 상승한 가운데 올여름 남가주 주택 구매 급증의 절반은 투자자들의 구매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남가주 투자자들은 올여름 8,900채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는 전체 구입의 17.7%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거래의 일반적인 판매 가격은 89만 8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이들이 6,700여 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 여름 남가주 투자자들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142채 주택을 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택 가격을 올렸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완중 전 LA 총영사가 한국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지난 26일 김완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외동포 영사실장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완중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5월까지 LA 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줌 강의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김자성 정신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이번 줌 강의는 사후 세계를 시사하는 과학적 연구를 주제로 다루는 것으로 한국의 한 심리학 대학원의 특별 강의에 일반인들도 무료로 참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날 강의에서 최근에 축적되는 임사시험 연구 등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올해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소비는 처음으로 줄었고 오프라인은 호황을 누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매장에서 카메라나 센서로 방문자 숫자를 집계하는 리테일 넥스트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장을 직접 찾은 사람은 지난해보다 61% 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업체인 센서매틱 솔루션은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 방문자가 48% 늘었지만 지난 2019년도보다는 28% 여전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매출의 부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인 지난 26일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8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90억 달러에 못 미쳐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LA의 대표 행사 할리데이 시즌을 알리는 행사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어제 펼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렌지 드라이브에서 헐리우드 블루버드를 따라 바인 스트리트, 다시 선셋 블루버드를 따라 라브레아 애비뉴까지 3.2마일 구간을 긴 행렬에 행진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 소속 학생 100여 명이 한인 사회를 대표해 사물놀이, 부채춤, 화관무 등의 전통무용, 마칭밴드를 선사하면서 대규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고용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개선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노동개발국 EDD에 따르면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7.3%를 기록해 전달 최종치 7.3%에 비해 0.2%포인트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전년 동기인 2020년 10월에 9.8%에 비해서는 2.5%포인트나 낮아지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에 3.4%와 비교할 때 여전히 3.9%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주 바쁘게 골프 열심히 치고. 네. 그래서 뭐 주말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경기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연휴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스포츠 뉴스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뭐 아침부터 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얘기하면 언젠가부터 이 돈 얘기 빼내야 뺄 수가 없어요.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화 주죠.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 좀 놀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 돈 얘기 먼저 했는데 메이저리그 이제 자유계약 시장 시작됐죠? 예, 완전히 그 확정된 게 지금 사실 이 선수는 우리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탐파베이 레이스의 그 프랑코라는 선수가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데 올해 빅리그에 데뷔한 선수가 타율이 2할 8푼 8리 홈런 7개밖에 못 친 선수인데 12년 동안에 2억 2,300만 달러의 계약이 됐어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신인 선수한테 이런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게 탐파베이가 창단 이래 최고 23년 만에 최대 배팅이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진짜로 그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다저스에서 자유선수가로 풀린 그 37살의 우완투수 맥시 수어저 선수이죠. 이 선수가 뉴욕 매츠로부터 사이 영상을 놓친 수여주지만 연간 4천만 달러를 지금 제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간 4천만 달러니까 3년 총액 1억 2천만 달러가 될 것인데 아마 저 메이저리그 그 네트워크에서 밝혔으니까 틀림없이 될 것이다 보는데 휴어를 들여다보니까 30경기 출전해서 금년에 15승 4패 평균 자책점 2.46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또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엔 그 3위에 그치면서 그 사이영상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투수를 4천만 달러, 더러나 37살 이 선수에게 1억 2천만 달러를 매치가 배팅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메이저리그 팬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그런데 아쉽게도 서부 지역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 그래서 과연 매치로 갈 것이냐, 습기가 많은 매치로 갈 것이냐, 아주 화창한 캘리포니아에 남을 것이냐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런 가운데 그 유현진 선수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14승 9패 우완투수 케빈 가우스먼을 5년 1억 1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뛴 선수는 올 시즌에 33경기에서 14승 6패 자책점 2.81 좋은 기록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로 불렸었는데 이미 아마 에이스란 딱지는 일단 뛰고 내년 시즌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돈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이번 주에 돈들 많이 버는 좋은 소식들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LA 램즈 이제 풋볼 소식을 전해주셔야 될 텐데 LA 램즈가 이제 올스타급으로 선수들을 구성을 하고 트레이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후 3연패예요. 차저스도 부진하고 이 풋볼 소식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그 램스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 홈 경기를 해야 되는 걸로 그 스케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 스포츠와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BTS 소식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BTS가 그 소파이 스타디움을 꿰차는 바람에 램스와 그 차저스가 전부 다 그 타지로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7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BTS를 위해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가 어깨가 으쓱해지더라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 차저스는 덴버 브론코스 원정에서 13대 28로 쿼터백이 자꾸 그 패싱을 좀 미싱을 많이 했어요 어제. 6승 5패 14대 28로 패했고요. 와일드 카드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됐고요. 앞으로 경기가 6경기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저스는 좀 분발해야 됐고 램스도 그린베이 패커스 원정으로 또 이어졌죠. 그래서 아쉽게 28대 36으로 패하면서 7승 4패. 나머지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 두 팀 다
지금 우리에게 그 2월달 그 슈퍼볼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보다도 일단은 그 와일드 카드는 아무튼 그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그런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직도 럭비와 풋볼 경기를 모르고 있는, 다른 같은 경기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럭비와 풋볼은 다른 경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기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제가 풋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NBA도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일단 뭐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LA 자꾸 다저스가 입에 나와요 이게. 사람 버릇이. 레이커스하고 이제 그 클리퍼스 때문에 관심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좀 성적이 아직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20경기 정도를 마치고 있는데, NBA가 지금 서부 컨퍼런스 1위는 골든 스테이트 18승 2패로 1위. 스테픈 커리의 위력이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위는 바로 이웃 동네 피닉스 선스가 17승 3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레이커스는 22전 11승 11패 승률 50%, 8위로 지금 10팀 중에 머물러 있고요. 현재 클리퍼스는 20전 11승, 그래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NBA 팬들이 약간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동부 컨수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브루클린이 14승 6패 1위, 마이애미가 13승 7패로 굉장히 강력한 강자가 없이 각축전 그렇게 벌리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내가 아미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나는 40도 넘은 내 아내가 아미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아미가 뭐야? 아이들 공연 보러 가는데 저렇게 화장 진하게 하고 옷 차려입는 아내를 처음 봤다. 이게 지금 LA 지역에 있는 아저씨들의 반응입니다. 아미, 군인 같죠? 방탄소년단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지금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대규모 대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공연이라 BTS 측도 엄청 긴장했다고 밝혔는데, 기록 소년단이라는 별명답게 이번 공연에서도 갖가지 진기록 세웠고 엄청난 인파가 잉그루드에 모였습니다. YTN입니다. 무려 2년 만에 관중 앞 무대에 오른 BTS. 지난해 초 발표한 곡 온으로 문을 엽니다. 발표하자마자 코로나19가 확산한 탓에 한 번도 대규모 공연 무대를 보여주지 못한 곡입니다. 관중을 압도하는 칼춤, BTS의 생동하는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한 관객들은 2년 동안 억눌러온 즐거운 함성을 마음껏 내질렀습니다. 코로나19 속 어렵게 열리는 공연인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콘서트장으로 달려왔습니다. I'm from Texas, which is a different state. We flew in to see them again. I'm excited. It's been 2 years since we've seen them. This will be our 12th time seeing them. It is very worth it. This is something that makes me feel like it's home, and it just makes me so happy. 힘겨운 코로나19 시기, BTS 음악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You hear them perform, it's super, super comforting, and I just get a little peace of mind and I forget about what's happening outside of the world. So it's just super nice, and I feel like I'm happy when I listen to them. BTS의 LA 공연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첫날과 둘째 날을 합쳐 1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았고, 남은 2번의 공연까지 합하면 20만 명 넘는 인원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BTS 공연이 열린 소파이 스타디움 측은 경기장 역사상 4회 공연이 모두 매진된 건 BTS가 처음이라며 단독 공연 가운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로 힘겨운 가운데 어렵게 열린 BTS의 공연은 팬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YTN
한편 BTS의 팬클럽 아미들의 시민의식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만 명 관중이 운집했던 지난 토요일 첫날 공연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데다가 공연장인 LA 소파이 스타디움 주변에 쓰레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어제 공연장 주변 쓰레기통에 가지런히 놓인 쓰레기 봉투 사진과 함께 서로의 시민의식을 격려하는 아미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티셔츠와 응원봉을 판매했던 BTS 굿즈 판매점 주변에는 상품을 담아뒀던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공연장 주변 쓰레기도 말끔히 비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미들은 첫날 공연이 불상사 없이 안전하게 끝난 것도 서로 큰 박수를 보낸 상태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